자,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아가는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오늘 의외로 앞에 현대라는 글자가 담겨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, 현대글로비스,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가고 있거든요. 현대차는 연매출 175조 원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아요. 오히려 지배구조 문제 때문인지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오히려 좀 더 강한 느낌이거든요.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현대 관련한 종목들 좀 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? 개별적인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대차, 기아의 경우에는 오늘 0.7%, 0.5%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해당 대선은 사실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어제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좀 설명을 했어요.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관세 25%에 대한 표적관세에 관련 행정명령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요인들이 자동차 업계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부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그동안 이 부분을 전반적인 어떤 통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좀 활용할 것이다. 정말 좀 서명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서명을 하고 앞으로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인들 이런 부분들 좀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의 어떤 영향들 좀 미비할 것입니다. 특히나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이 부품 공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, 특히나 기아차의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좀 향하고 있는 수출 비중에 대한 폭은 전체 연간 어떤 양산 대수의 한 3.3%, 4%가 좀 채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세라는 어떤 부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직접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훼손될 수 있는 영향은 좀 크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전에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봤는데 GM이라든가 포드가 오히려 미국향 비중이 더 높습니다. 6%대 한 9%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당되는 기조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영향들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압박 카드 이후에 해제가 좀 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오늘 뭐 개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이후에 올해 연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건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된 요소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외국인 쪽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담아가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지배구조 문제도 좀 있어서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일단 제2호 인수는 철회를 했고요. 유증은 월 한 5,500억 정도였다가 2,500억 정도로 일단 규모만 살짝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. 다 떼고 이제 본업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오늘은 3% 정도 빠지면서 39,300원 선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일정 부분에서 TP를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이야기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도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? 네.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TP가 좀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5만 원대 회복은 좀 단기적 시그널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사실 제이오의 인수 처리 이후에 시설 투자는 좀 원하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좀 한 바 있었고요.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됐다는 것은 안도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시설 투자를 위해서 발행될 수 있는 신주는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것이죠. 단기적인 주가 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다만 해당된 우려감들이 지난 저점이었죠. 2만 1,000원까지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었고 현재 구간에서 이탈 징후가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신주가 좀 상장된 시점에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구조를 좀 인수해야 되는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 오히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위한 어떤 엑시트 관점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. 이런 차이가 좀 있겠고 4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겠지만 올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향 이 기판이죠. MLB 기판에 대한 이 판매량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점. 전반적인 2025년도에 대한 캐펙스라든가
공급량들을 좀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충분히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관점에선 실적으로 좀 증명되는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주가 회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신주 발행 이후의 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발표된 1분기 내지 2분기의 회복력 내지는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신주가 저는 상장되고 난 이후에 맞아요. 조금 해당되는 물량들이 좀 소화하는 구간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. 아. 신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기존 보유자의 관점이라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뭐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저는 뭐 굳이 비중을 좀 늘리는 어떤 전략들보다는 유상증자에 좀 참여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